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담고 있는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그레이스케일에서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급 관심을 모으게 된 코인인데요. 왜 이렇게 모아 담았는지,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라이트코인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에 파생된 P2P 개인 거래 방식인데요.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실사용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이제 찰리 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국적을 가진 인물로 MIT 공대를 졸업한 후에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최초 발행일은 2011년 10월 7일이며 최대 발행량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4배 많은 8,400만 개로 현재까지는 약 6,600만 개 정도 발행이 된 상태이고, 마지막 발행은 214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점유율은 이제 대략 0.9% 정도 수준으로 10위 내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이제 블록 생성 시간이 4분의 1 정도인 150초이며 거래 속도 또한 4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거래 속도 관련해서는 이제 세그위트 기반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해당 개발이 온프로세스 된다면 속도가 100만 배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채굴 보상량도 2019년 8월 5일 반감기를 통해서 절반 수준인 12.5 라이트코인까지 줄인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라이트코인은 이제 OTC 거래시장에서 투자 가치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OTC란 장외거래소로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올해 초 최상 등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OTC QX의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되고, SEC 기준과 투명성을 고수해야 함과 동시에 페니스톡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코어에 비해 단란한 유저층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개발 양상에서 의견 충돌이 적고 여러 시각에 대한 합의가 빠르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인 찰리 리는 2017년 라이트코인이 고점인 40만원 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량을 던진 후 해당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대처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트코인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렇게 팔고 나갔던 게 지금 상황에서 헤쳐먹을 물량이 없기에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2021년 3월 라이트코인은 개인정보 강화 업데이트를 위해 민블인블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는 코인을 전송을 할 때 트랜잭션에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개별 전송이 아닌 블록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적용시켜 거래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검증은 가능은 하지만 내역은 알 수 없게 되는 방식이라 프라이버시가 강화됩니다. 민블인블 개발자인 데이비드는 라이트코인이 올 4분기 이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작성한 코딩 분량만 해도 15만 줄에 달하는 엄청난 코드의 분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내용도 밝히면서 민블인블은 타격을 입을 만한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코드의 완성보다는 언제든 코드 개선이 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라이트코인은 익명성이 더해져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 가장 현금성 있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OK 비즈니스 스쿨 신디와 익명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알려드리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트랜잭션 추적이 가능해 코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코인이 동일하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건전한 화폐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의 대부분의 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체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베리 실버트가 올해 초 트위터의 익명성 코인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2021년은 앞으로 익명성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요. 현재 페이스북, 구글 및 국내 대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단 사용함에 개인정보 보호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개인정보까지 다루기에는 가상 자산시장이 너무 초입기라 시간이 흘러 규정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된다면
익명성 코인은 더욱 가치를 발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익명성 관련 내용은 추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편입된 라이트 코인을 보면 프리미엄은 1148% 정도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 올라가는 수치를 볼 수 있으며, 프리미엄이 높다는 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라이트코인은 최근 조정장 전까지만 해도 차트에서처럼 꾸준히 우상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급등하지도 않았지만 지지층이 튼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꾸준히 늘려왔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정장 이후부터 그레이스케일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이팔 비자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플레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리플, 도지,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졌으며 4월 6일 스위스에서는 라이트코인 상장지수 상품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6월경 암호화폐 ETF 상장 여부도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스캠 점수에서도 라이트코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큰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결제 토큰 시장의 총 가치는 $1200 이상이며, 상위권에서 주로 결제에 사용되는 토큰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대시와 지캐시 정도이며, 여기서 라이트코인은 기술적 타당성이 매우 우수하고 운영 상태가 안정적이면서 환경의 변화나 불확실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위험성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핵심적인 계획은 대부분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채굴 진입 장벽이나 처리 능력,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여기서 익명성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특성상 아직까지는 입증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밝히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2021년 현재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며 디지털 실버로 불리는 라이트코인을 알아보면서 지캐시와 호라이즌을 담고 있는 저로서는 라이트코인까지 민블인블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높인다면 확정성이 높은 통화가치 기능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있는 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라이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며 라이트코인에 대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